네, 화요일도 어김없이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국의 빅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 시장은 일단 1% 넘는 강세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이 상승 추세를 내일 이벤트 이후에도 좀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다름이 아니라 지금 공화당이 이길 것이냐, 뭐 아니면 민주당이 이길 것이냐,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에 결과가 좀 나오게 되는데 네. 뭐 물론 그게 따라서 뭐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 업종 간의 움직임이고 전체적인 지수의 움직임은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너무나 강합니다. 9월 29일부터 해서 단 이틀만 빼고 순매수를 거래소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숏커버링 물량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아니 지금 당장 뭐 반도체 4, 4분기도 안 좋다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대체적으로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지수는 올라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된 상태에서 기저효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에서 있어서 중국 시장을 버리고 한국 시장으로 또 터닝하고 있는 외국계 자금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또한 우리 증시를 좀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건 중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지금 오늘도 좋았지만 뭐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우리 시장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어서 2,550포인트까지 거래소가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5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코스닥이 먼저냐 코스피가 먼저냐라고 따지지 마시고 정말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앞으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고 유동자산이 풍부하고 그에 대한 부채 비율이 좀 낮으면서도 꾸준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면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대형주가 되었든 중소형주가 되었든 우리가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은 뭐 뷔페에 와 있는 기분이랄까요? 네, 뷔페에 와서 내가 먹고 싶은 건 먹는 거야. 뭐 이것도 A도 먹고 싶고 B도 먹고 싶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정말 뭐 웬만하면 수익이 나는 웬만하면 수익이 나는 시장이니까요. 이런 시장은 지속된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의 상승장을 저희가 준비를 해봐야겠죠. 세 가지 빅 이슈 짚어보면서 저희가 각각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주제로는 네카오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저점 잡고 반등해줄 수 있을지 이게 좀 제일 궁금한 것 같습니다. 먼저 네이버 짚어보면은 3분기에 영업이익 성장은 이어가지 못했지만 매출은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이상 하락 가능성보다는 회복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뭐 좀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랑 지금 네이버가 너무나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들이 지금 이제 뭐 적자가 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온라인 광고 시장이랑 뭐 이커머스 시장 쪽에서 실질적으로 좀 시장이 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 보면 뭐 아마존,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할 것 없이 기술주들이 최근에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동주와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좀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서 또 다시 한번 더 반등 시점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뭐 그렇다면 충분히 좀 카카오랑 네이버가 좀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저점을 잡고 움직여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좀 단기적인 호재는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런 대형 플랫폼의 기업들이 움직여주는 건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네이버랑 좀 닮은 듯 다른 카카오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초유의 먹통 사태 이후에 바닥을 찍었다 싶었던 카카오가 3분기 실적 부진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했었습니다. 이번 사태 영향도 있지만 좀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가 어떤 모멘텀으로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뭐 그렇다면 2021년도에 카카오랑 네이버가 가장 크게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아닐까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때 당시 올랐던 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온라인 쪽 사업이 커졌던 부분들,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고 온라인 광고가 커졌던 부분들이 실적이 너무나 좋게 잘 나왔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카카오라든가 네이버가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100% 이상씩 막 200%, 300%까지 상승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뭐 그때처럼의 어떤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좀 어렵다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위치라면 충분히 단기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부분들은 분명 기저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뭐 국무총리 분도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WHO에서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올해 겨울에도 뭐 확산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독감 환자가 무엇보다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빠르게 지금 그 독감 환자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RSV라 해가지고 네. 이 호흡기 관련된 질병인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유아라든가 그리고 고령층이라든가 분위기가 좀 약간 좀 걸리게 되면 좀 뭐라 해야 되나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RSV에 대한 백신이 지금 현재 전 세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최초로 RSV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겠다는 내용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좀 SK 바이오사이언스 크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죠. 뭐 그런 것처럼 이런 지금 코로나라는 부분과 RSV라든가 여러 가지 유행할 수 있는 질병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더 카카오랑 네이버와 같은 종목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온라인 광고 시장이 커지고 거기에 따른 이커머스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 최근 들어서 보면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다시 저점 잡고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움직여주고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움직인다는 건 곧 메타버스라든가 NFT라든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면 다 같이 움직여주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디지털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따라갈 거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오래 쉬었다, 이제는 좀 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이 매수 기회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조정받을 때 들어가야 되냐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뭐 저는 지금 현재 좀 뭐 단기간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카카오뱅크만 하더라도 단기간 지금 보니까 지금 30%가 넘게 올라왔어요. 며칠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수급 조절이랑 뭐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물론 이게 지금 5일선을 타고서 이제 추세적으로 완벽하게 상승 추세를 잡을지 아니면 조정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N자 상승 파동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비중 조절을 하면서 뭐 소위 얘기해서 뭐 입질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에 따른 추가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 대응을 좀 할 수 있는 체리 피킹을 하기에는 적당한 위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지금 금리 상승 구간에서 주가 반등은 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좀 신사업 기대감이 나타날 때 주가 반등의 조건은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카오 이슈 짚어봤고요. 다음은 오늘 밤 시작되는 미국의 중간 선거 수혜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네, 지금 투표 결과는 내일 오후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우리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부터 알아야 섹터별 대응도 할 텐데 일단 누가 되든 좀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시장이 상승할 거다라는 의견이 좀 우세한 것 같은데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국내 증시에 변곡점으로 작용을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민주당이 이기든 공화당이든 네.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상승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업종에 있어서는 좀 내려가는 업종이 좀 발생할 수 있고 새롭게 상승하는 업종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게 되면 행보 자체가 뭐 계속해서 탄소를 줄여야 된다, 친환경적인 내용들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뭐 최근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친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법제화시키고 있고 그 사업 분야를 좀 더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이 된다면 뭐 친환경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풍력 그리고 뭐 태양광, 태양광 그리고 좀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로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들에서 단기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만에 하나 공화당이 된다면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워낙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떻게 보면 단기 조정을 좀 크게 받았고 상승할 수 있는 분명히 이제 퍼포먼스는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에너지 관련 종목들 뭐 엑스모빌이라든지 뭐 이런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국내로 따지자면 뭐 S오일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방위 산업 쪽도 상당히 좀 기대가 높아진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수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뭐 경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뭐 세금 정책도 변화를 좀 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충분히 유동성 물량이 다시 한번 좀 시장에 풀릴 것이고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두려움은 있긴 하지만 그 부분들 적절하게 좀 대응하지 않겠냐 뭐 그런 관점에서 지수의 상승 추세는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업종 간의 희비는 좀 교차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과에 따라서 눈높이가 좀 맞춰지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가지 섹터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시청자분이 2차 전지 쪽은 어떠냐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공화당이 지금 우세한 상황이니까 2차 전지 쪽은 비우호적인 상황으로 흘러갈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가 네. 단기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저점에서 보게 되면 단기간에 상승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미래 성장성이 미리 반영된 종목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이게 지금 폐배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리튬이온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얼마만큼 빠르게 성장할지는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정도면 많이 올라왔지라고 생각했는데 더 올라갔고 이 정도면 많이 올라왔지라고 생각했는데 더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화당이 만에 하나 된다 하더라도 뭐 일시적으로 조정은 나와줄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2차 전지 쪽에 대체적으로 주가 움직임도 조금 약간 좀 톤 다운되는 움직임이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공화당이 지금 현재 우세한 뭐 투표 예상치가 좀 나오다 보니까 오늘 미리 조정을 좀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그 부분들이 길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혹시나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긴 안목으로, 긴 호흡으로 좀 더 바라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행보 구간을 가져가는 거지 이게 뭐 추세가 완벽하게 꺾여서 다시 한번 더 제자리로 밑으로 내려가는 추세의 움직임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섹터별 차이는 있겠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국내 증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미국에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외신에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출구 전략을 준비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일단 가장 큰 수혜를 볼 종목으로는 화장품주를 1등으로 꼽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오늘 좀 그렇죠.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 K-뷰티 열풍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들은 저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예.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지금 오늘도 움직이고 있고 저 뭐 9만 원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지금 11만 2천 원까지면 단기 상승 흐름이 아주 강하게 나왔다라고 봐야 되고 네. 거래량 평균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어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자 아모레퍼시픽만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LG 생활건강의 지금 현재 기술적인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동사도 마찬가지로 아모레퍼시픽보다 약하긴 하지만 거래량도 양호하고 그에 대한 단기 상승 추세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중국 수혜, 관군제에 대한 수혜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고 좀 보시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네. 과거에는 정말 많이들 손해했었습니다. 2014년, 2015년도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우리가 따이공이라고 하죠. 예. 국내 면세점을 통해서 대량으로 좀 화장품을 구입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연령층을 봤을 때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 40대, 50대, 60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중국 제품보다는 그래도 좀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파워가 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30대 이하부터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구매력이라든가 한국 화장품이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워낙 중국 정부에서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국산이 좋다. 국산 제품이 세계 인류 제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세뇌를 상당히 많이 당한 세대가 20대, 30대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화장품 수요가 가장 많은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런 세대가 뭐 그렇게 해서 한국 제품에 대한
특별한 선호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자면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삐뚤 개살구처럼 일단 제가 봤을 때 화장품이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건 물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저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것보다 실적이 더 나빠지겠냐 하는 또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관군지에 따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기는 어렵다는 관점입니다. 뭐 그래서 뭐 화장품에 대해서 일시적인 상승에 따른 뭐 좀 차익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 대형주들의 브랜드 로열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눈을 돌려가지고 그러면 ODM 업체들은 어떨까요? 글로벌 매출 향이 있는 ODM 업체들. 아직까지는 그런데 아쉽게도 예. 그동안 보게 되면 ODM 회사들도 실적이 좀 좋지 못했어요. 뭐 한국 콜마를 비롯해서 코스맥스를 비롯해서 좋지 못했고, 뭐 그리고 뭐 유럽 쪽에 있는 뭐 잉글우드 랩이라든지 그쪽도 보면 미국에 있는 유명 브랜드 화장품들을 OEM으로 생산을 해줬는데 그 뉴욕 그 잉글우드라는 곳이 뉴욕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동네가. 붙어 있다 보니까 뉴욕 바로 근처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메이저급의 화장품 회사들과 많이 조인되는 부분들인데 생각외로 실적이 안 나옵니다. 기대만큼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이런 이제 OEM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이 OEM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는 실적의 변화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들어서 저는 뭐 물론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커다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화장품주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내일장 대응하실 때 참고하시면서 전략 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대내외적인 시장 빅이슈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 안에서 수혜 섹터까지 챙겨봤는데 지금 매니저님의 종목이 좋은 수익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SNS 택을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그때보다 더 올라가지고 오늘은 목표가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더 봐도 될까요, 매니저님? 저는 지금 현재도 뭐 콜입니다. 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삼성전자가 너무나 좀 강하게 움직여줬고 SK 하이닉스 또한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반도체 시장이 지금 현재 뭐 좋아지고 있냐 실적적인 부분들을 따지자면 뭐 우리가 지금 반도체 시장이 좀 하반기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주식할 때 그래요. 이게 지금 실적이 반영되면서 그게 하나의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에 작용할 때도 있고요.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오더라도 피크아웃으로 생각하고 이것보다 앞으로 더 좋게 나와줄 수 있겠냐라는 관점에서 주가 조정을 보여줄 때가 많았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실적이 안 좋지만 오히려 지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나와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지 센서 쪽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44%는 이미지 센서 글로벌 시장에서 44%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소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30% 정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있어서 1억 화소가 넘는 제품에 대해서 이미지 센서 시장을 굳건하게 지금 기술력으로 압도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조만간 이렇게 가다가는 소니를 어느 시점에 좀 앞지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좀 기대감도 있고 물론 지금 DRAM 가격은 좀 내려가다 보니까 수출 물량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품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고 거기다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여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의 또 삼성전자 기저효과이자 반등 흐름은 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고 그에 따른 뭐 SNS텍의 지금 이제 EUV 장비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 지금 포토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블랭크 마스크 쪽으로 생산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그런 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SNS텍 목표가 달성하고 수익 챙겼지만 더 봐도 된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종목 고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공략주 발굴해봤습니다. 박수범 매니저가 꼽은 내일장 시장의 강자가 될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성우하이텍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성우하이텍을 좀 가져놨는데요. 네. 물론 오늘 뭐 현대글로비스도 너무 좋았고요. 현대모비스도 좋았고 대체적으로 좀 자동차 부품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양호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좋았습니다. 자, IRA라는 이제 법이 3년 정도 유예된다는 내용도 있었고, 뭐 물론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제가 10년 전에 이 회사를 분석할 때는 거의 현대차, 기아차가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든 회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해외 쪽 매출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완성차 업체 쪽으로 매출이 거의 40% 정도 나와주고 있고 60%가 지금 현재 뭐 미국의 GM이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유럽 쪽의 폭스바겐이라든가 BMW라든가 그리고 중국의 완성업체 쪽으로 해서 매출이 상당히 좀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매출 파이프라인을 다변화시켰다는 건 그만큼 성우하이텍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제가 10년 전에 분석할 때랑 지금의 성우하이텍은 많이 달라져 있고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 나가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과 최근에 또 이제 복합 소재, 2차 전지 관련된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복합 소재를 좀 개발해서 그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 보게 되자면 성우하이텍은 주가 상승 흐름, 차트 흐름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오늘 같은 시장에 있어서도 뭐 계속해서 낙폭 과대 종목으로서 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PBR로 따지더라도 지금 0.3배 그리고 ROE가 ROE는 뭐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이 아니지만 그런데 부품 회사가 7%대면 좋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예. 워낙 5% 이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퍼가 뭐 7배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저평가국에 놓여져 있고 뭐 투자 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저는 좀 크게 보고 10,000원까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네. 10,000원까지 말씀드리고 매수가는 오늘 5,48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저는 5,500원에서 5,300원 사이에서 한번 우리가 좀 매수 대응을 해보자라 말씀드리고 손절가에 대해서는 4,900원, 5,000원 이탈하면서 4,900원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사라졌다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략주 성우하이텍 목표가는 10,000원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4,900원으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